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론병과 같은 크로닉한 염증성 장 질환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형화된 이식형 온도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바이스 소개에 앞서 크론병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론병은 염증성 장 질환의 한 종류로서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론병의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염증성 스킵 병변이 있는데요. 이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 전체에 걸쳐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크론병의 진단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내시경 영상 촬영, 그리고 생검, 혈청 검사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검사 이후에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증상의 악화를 즉시에 판별해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크론병의 환자들은 이미 이 크론병을 진단받은 시점에서는 증상이 악화한 경우가 많아서 약 70% 정도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크론병을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소형화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온도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센서는 크론병과 유사한 장염을 가진 마우스 모델에서 테스트가 되었고요. 이 마우스 모델의 장 외벽, 이 근육 피부에 두 개의 봉합살을 이용하여 봉합되어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0.58g으로 무게도 가볍습니다. 이 센서의 크기와 무게가 이 마우스의 소화 활동이나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도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센서는 겉면이 바이오 컴패티블하고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장 표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온도 센시티비티는 0.01도씨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전력 통신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안에는 3에서 4개월 정도 수명을 가지는 코인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를 몇 달에 걸쳐 G 복강에 이식을 하고 그리고 3.7개월에 걸쳐 장기간 레코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에 걸린 장염과 비슷한 크론병과 비슷한 장염에 걸린 G 모델에서 온도의 변화가 서케디안 리듬이 이제 교란되고 울트라디안 리듬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케디안 리듬이란 일주기 리듬으로서 주기가 하루인 리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디안 리듬은 주기가 24시간보다 짧은 초일주기 리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질병 모델 G가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하루 온도 변동의 최소값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노멀 마우스 보시면 하루를 주기로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에 걸린 G의 장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일주기 리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주파수를 가지는 초일주기 리듬이 나타나 그 서케디안 리듬이 교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이 더 진행되어 협착까지 발생한 경우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악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주기 리듬이 교란이 더욱 심해지고 점차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G 모델을 이용해서 실험하였습니다. AKRJ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마우스 모델, 그리고 샘프1이라고 하는 G 모델은 장염에 걸린 마우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는 T 인테스텐스가 장 내의 온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AKRG를 보시면 일단 두 G 모두 12주 차에 질병에 걸린 모델의 경우 12주 차에 본격적으로 그 장염 증상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차 근처에 두 마우스 모델에게 센서를 삽입하였고요. 그로부터 이틀간 이렇게 값이 가려져 있는 경우는 온도의 안정을 위해서 이 기간에는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부터 16주까지 그 온도를 변화를 측정한 것인데요. AKRJ, 그러니까 컨트롤 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규칙적인 일주기 리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프1G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주파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은 웨이블렛 변환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약간 시간과 주파수의 특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저기서 주파수의 단위가 per 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er day는 보통 우리가 주파수를 나타낼 때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잖아요. 그 헤르츠는 초 기준으로 나타낸 단위인데 per day는 하루를 기준으로 주파수를 나타낸 값입니다. 즉 1 per day는 하루에 한 번, 2 per day는 하루에 두 번 이런 식이죠. 그래서 AKRJG의 경우에는 1 per day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샘프1 마우스의 경우에서는 1 per day 뿐만 아니라 좀 더 고주파 2, 3 per day까지도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구한 데이터를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하여서 다음 그래프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주파수가 1 per day인 설케디안 리듬과 그리고 그 이상인 울트라디안 리듬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AKRG의 경우에는 고주파보다는 약간 설케디안 리듬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샘프1G의 경우에는 정상 마우스 모델에 비해서 고주파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설케디안 리듬을 기준으로 울트라디안 리듬의 진폭이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회색으로 나타낸 것들이 컨트롤 마우스의 데이터이고요. 샘프1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KR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 값이 비율이 1 이하이므로 1보다 작으므로 울트라디안 리듬보다 설케디안 리듬이 좀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주기 리듬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샘프1G의 경우에는 일주기 리듬에 비해서 그보다 더 주파수가 큰 그런 신호들이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빠르게 온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장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소
부위에서의 최대값을 1번, 3번 피크로 설정하였고 국소 부위에서 최소값을 2번, 4번 밸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원래 처음에 이제 쥐를 키우는 과정에서 한 14시간 정도 빛을 쬐어주고 10시간은 어두운 환경에 두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바꾸어서 12시간 빛을 쬐어주고 12시간은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사이클을 변화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규칙적이던 서케디안 리듬이 약 이틀간 교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39일차에 사이클을 바꿔주었다고 나오는데 한 41일차까지 그 리듬이 변화되는, 교란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두 개의 피크와 밸리 값이 원래 사이클 변화 전에 비해서 8시간 정도 시프트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 쥐와 그리고 장염 모델 마우스의 약간 차이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AK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말 하루 주기로 약간 규칙적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데, 약간 샘프1 모델의 경우에는 약간 오전 1시 반, 그러니까 어둠을 가해주는 그 주기 가장 중간 지점에서 밸리가 한 번 더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피크가 1번, 3번으로 두 번에 나누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와 피크 주기와 관련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면역 활동을 약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종양괴사인자,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는 종양괴사인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 있는 인터루킨 1 베타,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 인터페론 감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정상 쥐에 비해서 장염에 걸린 쥐들에서 확연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염증이 잘 발생을 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양괴사인자나 인터루킨 1 베타, 그러니까 좌측의 두 그래프를 보시면 밸리 2에서보다 피크 3에서 그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밸리 지점에서보다 피크 지점에서 그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ACTH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수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분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질병에 걸리지 않은 AKR 마우스의 경우에 보다 샘프1 마우스의 경우에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염증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장뇌 추구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장의 염증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기서 염증이 발생한 쥐에서 그러니까 일주기 교란이 있었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농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를 연관지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그 농도의 상승과 그 일주기 온도 리듬이 교란이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의 온도를 장기간에 걸쳐서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10주부터 24주까지 한 15주에 걸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컨트롤군의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일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반해서 샘플 1 마우스의 경우에는 일간 최소 온도가 한 5주차쯤에는 한 36도C 정도 되었는데 20주차에는 한 34도C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조직학적으로 분석도 해보았는데요. 위에 저 붉은 그림들은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염색을 한 그림입니다. 조직을 염색한 결과 가장 왼쪽에 AKR 마우스의 경우에는 육모나 어떤 상피 조직이 평범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네 가지 사진이 질병 마우스의 약간 스테이닝 사진인데요.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피 구조가 점점 소실이 되고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같은 주기에 맞춰서 약간 면역 형광 염색법을 시행한 사진인데요. 각각 위에서부터 한 줄씩 종양 괴사인자,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CD68, CD86과 같은 인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세포 핵이고 여기 붉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들이 면역 인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KR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샘플1 마우스의 경우에는 16주차에서부터 28주차까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염증이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앞의 온도 변화 결과와 온도가 이렇게 쥐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염증 마우스에서 시간이 갈수록 염증이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따라서 염증이 심화될수록 이 질병에 걸린 마우스에서 평균 온도가 하락한다는 그런 결과를 연관지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파 감마라는 인자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그리고 약간 혈압이나 심장 박동 같은 설케아디안 변화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피파 감마 발현량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이 더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AKR 마우스에서 촬영한 피파 감마 발현 정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그림에서 초록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파 감마 양성세포가 이제 잘 들어있는 크립트를 나타냅니다. 저기서 크립트는 소장 내의 구조인데 육모 안쪽에 약간 함몰된 그런 세포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파 감마 양성세포가 초록색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저 8개의 사진들이 샘플1 마우스에서 피파 감마를 촬영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피파 감마가 잘 발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초록색이 거의 없고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피파 감마가 잘 발현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도 해보았는데요. 16주차에서는 질병에 걸린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피파 감마 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염에 걸린 마우스 모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피파 감마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즉 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장 내의 평균 온도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마우스 모델에서 피크 시점과 밸리 시점의 피파 감마 농도의 차이가 또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2/day인 울트라디안 리듬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파 감마가 염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장염에 걸린 모델의 피파 감마 농도를 보시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염증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것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둘 다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형화된 무선 장기간 레코딩한 이식 가능한 온도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의 빠른 디텍션이 가능하고 좀 더 개선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로는 염증에 의해서 서케디안 리듬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에 걸린 마우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평균 온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 이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한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이제 오로지 크론병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교란 요인들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강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배터리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시경을 통해 이 장치를 이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